당연히 좀 공감해 주시고 수용한 이후에 소통하셔라.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안 통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종사자로서는 당연히 공감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 어떤 분이다? 우리가 요즘 뭐 MBTI 성격 유형 예전에는 8개월 얘기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잘해주는 분은 어떤 그 성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정이 많아요. 공감 능력.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 있는 분들은 F형이라고 하고 이성적이고 직설적인 표현하는 분들은 뭐예요? T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애기 또 얘기해줬나요? 출산한 엄마와 딸아들 얘기 안 해드렸죠. 예. 실제로 엄마가 이제 셋째를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위에가 가장 이제 큰 아들이 나이 봐서는 한 7살, 8살 된 것 같고 그 밑에 딸은 주변 상황 인지 능력 있는 거 보니까 5살? 예.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런데 출산을 했어요. 엄마랑 소통을 이제 하는 거죠. 전화로. 엄마 나 동생 잘 낳았다.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그 딸에게. 딸이 막 쿵쿵 울어요. 왜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쵸 아기 출산할 때 아프다라는 걸 이 아이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조금 힘든데 괜찮아 그랬더니 엄마를 회복하라고 엄마 말이 힘든 걸 아니까 눈물 흘려요. 엄마 힘내 뭐 얘 딸이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하고 그 엄마가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오빠 바꿔봐 했어요. 오빠를 바꿨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 아들은 예. 만약에 그 딸이 0이라면 엄마 0이 왜 울어? 근데 그 아들은 엄마가 그 동생을 낳았다는 개념도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인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 물론 어린애에게 뭐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이 있죠? 잘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다? 불통, 고통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미로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게 저는 처음 얘기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로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무 이제 그죠? 로또를 잘 맞았다는 스스로 알아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게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남편은 로또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참 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면 또 라포 형성이 잘 되고 서로의 상호 신뢰감이 쌓여서 우리는 말 통하지 않는 분과는 또 주변에 소통이 안 되면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죠? 소통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라? 상대의 말을 주의 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 근데 가만히 표현 안 하고 계시면 내 이야기를 잘 듣는지 공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주시라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물론 언어적 표현도 맞아요 라고 맞장구 쳐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그렇죠? 또는 웃음을 띄워주시거나 해서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공감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 가족과도 뭐 소통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제3자와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또 알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셔요. 오른쪽 공감의 표현은 또 상대에게 어떻다고요?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처럼 뭐 미소 띄워주시고 고개 끄덕여주시고 뭐 웃어주시고 리액션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해주시는구나 다고 할 수 있잖아요. 대상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이야기하시면 뭐뭐 해서 마음이 아팠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른 뭐 대화가 다르겠지만 그 아픈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르신이 많이 아프셨어요. 배우자분이 마음으로 너무 아프셔서 어르신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럼 이 요양사는 내 마음을 안아주는 거 마음을 표현해주겠죠.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서 서운하시군요. 그죠? 서운하다고 표현하시면 뭐뭐 해서 힘드셨군요. 나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죠? 그러면 어르신 잠 못 주무셔서 힘드셨겠네요. 그죠? 나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어르신 많이 아프셔서 힘드셨겠어요. 그만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서 기분이 좋으시군요. 또 가족들이 다녀간다면 가족들 얼굴 보셔서 많이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이제 공감의 반응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감의 표현이 뭐라고요? 여기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기분이 좋으신 건지, 뭐 우울감이 있으신 건지, 뭐 화가 났다든지, 마음이 안 좋으신 분에 이런 부분을 이제 공감해 주시는 거 당연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 전달에 있어서는 소통을 하실 때,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친밀 가족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과 대화하실 때는 눈 맞춤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눈 맞춤은 어떻게 해요? 정면에서.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눈높이 응대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위로 올려다보시거나 옆으로 보시거나 밑으로 보시거나 당연히 안 되잖아요. 눈을 보고 소통하는 것이 소통의 방법이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대화할 때는 표정 관리도 중요하다. 그죠? 미소를 띄워주시거나, 목소리 크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메라인 법칙 배우셨죠? 그죠? 메라인 법칙이 뭐예요? 의사소통에서 그 대화할 때에,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화할 때 첫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도로 얘기하는 대화 방법은 뭐예요? 비언어적인 요소였죠. 비언어적인 요소나 요소는 표정과 용모나 행동,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은 몇 초내에 결정된다고요? 그렇죠. 3초 이내에 몇 %의 첫인상을 결정하느냐? 70%라고 얘기해요. 물론 뭐 깊이 얘기해야 되지만 얼굴 표정을 보고는 그 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나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표정이 밝거나 그렇죠? 뭐 화가 난 얼굴이라든지 표정이 뭐 뾰루퉁해 있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인상 측면에서는 그분이 파악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 요소는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그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 목소리는 큰 목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가 효과적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요소는 뭐라고 했죠? 말의 내용이에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이니까 말의 내용 같잖아요. 중요한 거는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거죠. 비언어적인 요소. 두 번째는 이제 목소리나 억양이나 중요하다는 걸 소통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목소리 크기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세도 중요하다. 그렇죠? 자세는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인데 당연히 뭐 팔짱을 끼시거나 무척 다리를 꼬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관심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는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소통할 때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1m 이내라고 얘기해요. 1m. 너무 멀어도 그죠?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소통을 할 때는 1m 이내에서 소통을 해라 얘기를 하고요. 눈을 보고 그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인간 존중적인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대상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가까이에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스킨십, 손을 만져주시거나, 손을 잡아주시거나,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거나,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것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또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밀감을 유발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평균 대화할 때 거리를 봤더니 좀 더 친밀하게 케어를 밀착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평균 30cm였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30cm 정도면 가까이에서 대상자 소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냥 너무 또 가까이 가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1m 이내에서 소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또 넘어가시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나 메시지 전달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배우셨잖아요. 나 메시지 전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 메시지,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 전달할 때, 그쵸?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미치는 영향, 느낌, 그쵸? 바램을 전달하는 거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주우리는 어떻게 소통하신다고요? 너 전달 방법. 상황에 따라서 물론 뭐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으나 그렇죠?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또 감정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 느끼는 바를 내가 주어가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그쵸? 바람에 대해서 상대방을 낮추거나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제 나 전달 메시지 방법이다. 이런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뭐 다 아실 만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격려, 그렇죠? 우리가 그 정서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말벗이 되어드리고 격려와 위로가 그죠? 정서지원 서비스에 포함이 됐는데, 뭐 이 내용은 뭐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이긴 하지만 가족도 그렇고 대상자에도 그렇고 어떤 게 필요하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난 부여하기가 있는데 우리 대상자를 치매 대상자를 돌보실 때 가족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회복이 될 겁니다는 아니죠. 다만 뭐를 위한 거죠? 증상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함께 노력을 해서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초기 치매가 좀 오래 지속이 되면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주기도 마찬가지겠죠. 더 빨리 나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쯤에서는 만약 우리가 종사자로 근무하시면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걸 동기부여 해주시고 희망을 주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굉장히 그 부분이 유료가 되고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간단하게 좀 보셨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